갈 때까지 간 안토니오 콘테 감독 A매치 기간 중에 경질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속보로 현지에서 엄청 뜨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서영국 없는 볼리TV 대신 나온 저는 이제 흔히 통기자라고 여기서 이제 불리고 있는 김정용이고요. 앞에 조유종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유종 기자 볼리TV 오랜만이신가요? 아니면 좀 많이 나오셨나요? 볼리TV 본 채널은 오랜만입니다. 아, 볼리K에 많이 나오셨군요. 네, 볼리K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의 이슈 요거죠. 네. 콘테 감독의 경질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야, 좀 입지가 불안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식의 얘기들은 팬들도 하고 보도로도 가끔 있었지만 현지 기자들이 곧 잘릴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계약 만료 후에 떠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경질 이야기가 계속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20일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텔레그래프지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네. A매치 휴식기 동안 콘테 감독을 경질할 수도 있다.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 이후에 이제 여러 매체들에서 또 계속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경질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질 배팅이 중단됐다. 뭐 더 이상 배팅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더 이상 배팅 메뉴를 열어놓기에는 배팅 회사가 손해다. 그렇죠. 다들 그 정배가 이제 경질된다에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경질설에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건 가장 최근 사우샘프턴과의 경기 후에 콘테 감독이 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기가 좀 과간이었다고 할까요? 최하위 팀과의 경기였는데 쉽게 이길 줄 알았거든요. 3대3으로 비기고 나서 진 것 같은 분위기가 됐고 콘테 감독이 뭐 약간 좀 섀도우복싱 하듯이 화를 많이 냈어요. 뭐 지킬 줄 알았던 4위 자리가 진짜 위험해지면서 콘테 감독이 이건 참다 못해서 이제 말해야겠다. 실제로 이런 워딩을 쓰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수단을 겨냥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는데 여기서 명언이라고 하면 명언이라고 해야 될지 굉장한 발언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팀이 아니다. 경기장에는 그냥 선수 11명이 있다. 각 개개인이 이제 따로 논다 이 얘기죠. 팀을 돕고 싶은 이기적인 선수들이 보인다. 이렇게 선수들 직접적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기자회견에서 아니 네 감독 거취가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너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도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질문을 받고 콘테 감독이 딱 폭발을 한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했지만 이 질문이 뭔가 방아쇠를 당긴 것 같은데 여기서 나 때문이라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격양되면서 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선수들 표정이 진짜 되게 싸나웠어요. 인터뷰 영상 실제로 보시면은 네. 진짜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선수들을 위한 변명거리를 찾고 있다. 또 우리 다 돈 받고 일하는 프로들인데 선수들은 전혀 책임감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다. 내 감독 경력 사상에 이런 일은 처음 있어서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수만 겨냥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뭐 현재 구단주 체제로 20년이 됐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게 뭐 아무래도 다니엘 레비 회장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잘못은 구단과 감독들에게만 있는 건가라고 하면서 다시 선수들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어서 이제 토트넘이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이 적기다. 선수들에게도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 감독 바꿀 수 있겠지만 감독 바꾼다고 상황 안 달라진다. 날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수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야, 나 어차피 지금 나가든 시즌 끝나고 나가든 나갈 건데 나 나가도 니네 이렇게 하면 우승 못해 라면서 거의 저주를 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현지의 어떤 기자들의 반응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당연히 회장이 콘테 감독을 불렀겠죠. 이거 해명을 해봐라. 이거 어떤 이야기냐 했는데 콘테 감독이 나 구단 수뇌부를 겨냥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 회장도 이를 인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선수단에 미칠 파장이 있잖아요. 실제로 뭐 현재 매체에서는 동조하는 선수들도 있고 굉장히 반발하고 폭동 수준으로 이제 폭동을 일으키려는 선수들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좀 굉장히 선수단에 큰 파장을 미치면서 텔레그래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비 회장이 자기를 겨냥한 거 아니라고 했지만 이게 선수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선수들이 더 이상 콘테 감독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경질을 고려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리더십이 붕괴됐다고 본다면 이 감독을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뭐 콘테 감독이 약간 뭐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경질해 달라는 메시지다. 네. 그게 이제 나 경질해 주세요라는 메시지일 뿐 아니라 나를 경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 리더십을 없애겠다. 약간 이런 어떤 작업이라고 보는 시각조차도 있는 거예요. 뭐 정말 맞는지는 이제 우리가 콘테 감독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니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 보일 정도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콘테 감독은 사실 토트넘이랑 뭐 결별할 게 연장 행사하거나 재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이번 시즌 끝나고 사실은 갈라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좀 파열음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가장 먼저 성적을 꼽을 수가 있겠죠. 지난 2021년 10월, 11월, 10월쯤 부임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 시즌에는 괜찮았죠. 팀이 리그 4위에 올려놨고 했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성적 그리고 경기력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컵 대회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졌던 우승할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됐던 카라바오컵에서 32강 떨어졌고 FA컵이랑 챔피언스리그 16강 떨어졌고 리그는 사실상 이제 우승이 어려워진 상태고 이러면서 또다시 무관이 확실시되면서 이제 콘테 감독도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갈수록 인터뷰 강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지난 1월 인터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토트넘이 우승 경쟁하는 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다. 뭐 이 정도로 해서는 우승 못한다라고 사실 자기가 감독이면서 이 정도면 우린 잘하는 거야. 누가 우리한테 우승하래? 이런 그렇죠. 말 예전에 인테리어 때도 했던 말이거든요. 네. 이제 그 단계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콘테 감독이 굉장히 좀 성마른 사람, 그러니까 좀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게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요즘에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좀 많았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건강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지난달에 이제 담낭염 수술 소식이 전해졌고, 그래서 이제 무리해서 16강 1차전에 1년 전에 복귀를 했다가 또 다시 4경기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죠. 그래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을 거다 했는데 뭐 의사가 말렸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건강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었고 또 연이어서 이제 또 다른 일들도 있었죠. 이게 아마 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뭐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콘테 감독들의 지인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죠.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방문했었던 잠피에로 빈트로네 코치, 뭐 현역 시절부터 코치 선수 시절로 연을 맺었던 코치가 손흥민 선수와도 이제 스킨십을 많이 해서 우리가 그렇죠.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했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신이사 미알로비치 감독, 현역 시절이나 뭐 감독 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이제 마주쳤을 미알로비치 감독도 있고 올해 초에는 이제 잘루카 비알리 감독까지 유벤투스 시절 동료였던 비알리 감독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콘테 감독이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뭐 이번 시즌 유독 힘들다. 이제 짧은 시간에 지인 3명을 잃었다. 인생에 일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좀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 생각을 하는 이렇게 해서 인생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나? 네, 뭐 사실 이 일이 뭐 우리는 이제 주로 프리미어리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얘기한 세 분이 다 이탈리아 축구계 쪽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경각심이라든지 위기의식 같은 게 상당히 팽배했고 감독들이 다음 내 차례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감독들도 왕왕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이런 말씀하신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쪽, 그리고 우리 선수 시절에 그때는 이제 도핑 테스트가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우리한테 마구잡이로 약물을 주입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와서 우리의 건강 문제 된 거 아니냐, 구단 니네 때문이다라고 좀 옛날 일을 돌이켜봐야 된다고 좀 억울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지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어떤 슬픔뿐 아니라 공포 같은 것도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콘테 감독이 그 직후에 본인 건강도 안 좋아졌다? 분명히 좀 두 개를 결부시켜서 본인이 생각을 했다면 더욱더 큰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다. 이런 짐작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최근 다시 알려진 소식인데 사기 피해 여파가 있다라는 뭐 추측도 있는데 2020년도였죠. 알려진 이야기인데 마시모 보키키오라는 VIP 전문 투자자에게 자신의 자산 관리를 투자를 맡겼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고 지급을 하지 않았죠. 이 금액이 약 240억 정도? 아, 네. 시각에 따라서는 300억이 넘는다는 보도도 있고, 뭐 정확한 금액은 이제 보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첼시 감독 시절일 때 돈을 맡겼고, 인테르 감독 시절인 2020년에 회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수할 날짜가 다가오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너한테 돌려줄게라고선 이제 무슨 공문 같은 이메일을 받으면서 받을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법정 투쟁을 하면서 보니까는 그거 다 허위 문서입니다. 효력이 없으면 이렇게 된 거죠. 이래서 이제 소송이 진행됐는데 최근에 이제 코리엘레 델라셀라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 사기 피의자 보키키오라는 투자자가 지난해 6월 오토바이 사고사를 당했다고 네, 해요. 로마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망 이후에 피의자 가족들도 상속을 포기하면은 채무 의무도 이제 포기를 하는 거 안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갚을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됐고 이탈리아 법원, 검찰도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면서 콘테 감독 그냥 돈을 날린 상태로 상황이 끝나게 된 네.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2020년 이후로 계속 소송 중이었는데 작년에 사망 이후로 이제 소송이 국면이 좀 바뀌었죠. 네. 작년 10월에 못 돌려받는다라는 이제 판결이 한 번 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제 이탈리아 검찰도 더 이상 이제 수사를 못 하겠다. 종결을 하기로 하면서 진짜로 못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콘테 감독은 거액의 투자금을 날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현타가 왔다고 할 수도 있겠죠. 돈을 못 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A매치 쉬기니까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갔는데 이때 이제 저가 항공 라이언에어의 네. 이코노미를 탔어요. 사실 대학생들이 배낭여행 갈 때 타는 거잖아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콘테 감독이 이러고 이걸 보고 있는데 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뭐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보는 시선도 있고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나를 경질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경질을 하면 위약금을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좀 챙기려는 돈을 많이 잃었으니까 뭐 이런 보도까지 있을 정도로 뭐 이런 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네, 현태 감독의 연봉이 세계 한 4위 정도로 보통 얘기하거든요. 뭐 시메온의 펩 등등에 이어서. 그런데 이제 난리였다고 알려진 액수가 대충 콘테 감독 1년 연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로 물론 저 수백억 아니지 우리로 대입을 해봐도 내가 제 1년 연봉을 한 번에 날렸다? 아, 일 못하지.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억측일 수도 있지만 현지에서도 많이 연결 짓는 건 뭐냐면 좀 이 콘테 감독이 원래 구단과 충돌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좀 심해진 게 인테르 감독 시절 때거든요. 네. 인테르 2년 있었는데 1년 차를 잘 마치고 2년 차로 접어들 때부터 굉장히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네. 나한테 우승을 강요하지 마라. 그런 강요하면 난 당장 때려친다. 인테르인데 우승하려고 왔는데. 그렇죠. 네. 근데 또 웃긴 거는 그 말 하고 그 해 우승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말을 했던 게 바로 저 보키키오한테 사기를 맞았다고 결정이 된,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간 즈음부터 사람이 좀 이상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짐작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콘테 감독이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탈리아의 가족들이 다 학교, 자식 자녀들도 이제 다 이탈리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탈리아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보도들도 나오기도 했었죠. 네, 몬테 감독이 그 토트넘이 연장 그 옵션을 쓰든 아니면 장기 연장안을 제시하든 다 안 받고 이번 시즌 지나면 쉬고 싶어 한다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기러기 생활이 지쳤다. 위에 말한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으니까 집에 가서 가족과 있고 싶어 한다. 이런 요인이었는데 이제 요즘 더 힘들어지면서 좀 빨리 가고 싶어진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짐작도 가능은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콘테 감독이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 좀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해서 팬들이 콘테 감독을 비판할 권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도 다 짐작입니다. 콘테 감독 직접 말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이유로 사람이 좀 전보다 더욱 더 성마르게 굴지 않았나라는 짐작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앞에 콘테 감독이 말한 것처럼 돈 받고 일하는 프로들인데 아무리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큰 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면 사실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잖아요. 자기 그쵸. 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책임 회피성 발언들을 쏟아내는 거게 돼버리니까 이런 면에서 좀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경질설이 나와요. 이제 24시간 내 혹은 48시간 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될 거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저희 영상이 나간 뒤에는 더 시간이 짧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진짜 잘린다. A매치가 잘린다. 뭐 A매치에서 돌아왔을 때 콘테가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식의 네. 헤드라인을 뽑은 매체도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일가지 중에는. 그렇다면 잘린다면 대체자는 누가 있을까요? 후보가 거론되고 있을 텐데. 근데 사실 현재 코칭 스텝 중에 유일하게 콘테 4단이 아닌 코치가 한 명 있죠. 라이언 메이슨 코치. 현역 시절부터 이제 손흥민 동료였고 그렇죠. 일찍 은퇴한. 네. 네, 라이언 메이슨 코치는 이전에 이제 무리뉴 감독이 잘렸을 때도 잠시 감독 대행직을 맡은 경험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빠르면 다음 달 4일 에버턴전부터 올 시즌 말까지 메이슨 코치가 임시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히 선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 그렇죠. 올 시즌 말까지 임시 감독직을 맡긴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뭐 급하게 당장 뭐 다음 달 뭐 이번 달 안에 선임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후임 감독에 대한 보도도 이야기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후보가 좁혀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후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늘 이야기가 나오는 토트넘 감독직이 빌 때마다 나오는 포체티노 감독. 네. 구단의 현재의 어떤 강팀을 기틀을 닦은 사람이긴 하니까 물론 트로피는 못 땄지만. 그렇죠. 네. 좋은 기억이 있는 포체티노 감독이 복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 스페인 감독이었던 루이스 엘리케 감독. 트위치 스트리머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현재 브라이턴 감독을 맡고 있는 로베토 데제르비 감독. 이 감독 이제 브라이턴 회장이 최근에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자기는 보내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꽤 링크가 많이 진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인정받는 전술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투엘 감독이라든지 돌고 있는 감독들이 이제 축구진이 다 거론이 되고 있고, 투엘 돌고 있죠.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경험이 있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라든지 이런 감독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누구죠? 로마노. 그렇죠. 파브리지오 로마노의 그 트윗을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그분은 포트넘 구단 내에서는 콘테를 날린다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을 재선임하는 안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한다고 썼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투헬 쪽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투헬을 선임하기로 한다면 투헬 좀 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와서 수습하는 거는 콘테도 잘하지만 투헬이 도사거든요. 그렇죠. 예, 할 거면 이제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 시작할 때가 아니고 지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첼시 시절에도 램파드 감독 투헬이라면. 후임으로, 네, 네네네. 램파드 감독 후임으로 부임해서 진짜 빠르게 수습하면서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했잖아요, 바로. 네. 그래서 투헬 감독이 한다면 진짜 빠르게 선임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도 감독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즌에 뭐 상승세 잘 타고 4위강 들었고 손흥민 득점왕 했고 이번 시즌 아주 기분 좋은 소식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파란만장할 줄은 진짜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시즌 초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콘테 감독은 이번 시즌 내내 징징거릴 것이다. 하지만 성적은 괜찮을 것이다. 근데 성적이 지금 막 엄청나게 그 추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4강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10위까지 떨어지는 강팀들도 있는데. 근데 그 좀 징징이 이 정도로 심할 줄은 진짜 몰랐죠. 정도 것일 줄 알았는데 네. 이 정도일 이 줄은 정도로, 몰랐습니다. 예. 뭐 저희가 위에서 짐작한 콘테 감독이 최근 뭐 겪은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는 일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짐작입니다. 그렇죠. 네. 추측이죠. 네. 뭐 하지만 이제 그런 짐작이 남의 마음을 억측을 하는 게 아니고 콘테 감독이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다고 보일 때 그걸 이해하기 위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얘기해 봤고요. 어떤 이유가 있든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팀 자체가 좀 힘들어지거나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언행이나 그런 상황은 좀 이제 최소화하고 만약에 결별을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아름답게 결별을 하게 됐으면 좋겠다. 뭐 안 하고 이제 쭉 가서 좋게 흘러갈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뭐 최상의 결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토트넘과 콘테 감독의 소식은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다루게 되지 않을까. 네,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렸습니다. Faster.